안녕하세요. 고기추가입니다. 제가 또 3주 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제가 저번 주에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싶었음에도 올리지 못했던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차대 번호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그 재고차 관련해서 아주 짧게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거기에 야 그러면 어떻게 오래된 차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는 말이죠.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면 돼요. 딜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사실 딜러분이 정직하게 대답을 해주겠죠. 저희는 당연히 해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나 리스크가 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인을 해줘야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손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거를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은 뭐 다른 분들은 뭐 리콜 대상인지 뭐가 어떻게 됐고 그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이 언제 생산됐거나 아니면 선적이 언제 됐거나 우리나라에 언제쯤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대충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평택항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를 유추를 해서 이 정도 차량이 서 있었으면은 너무 길게 서 있었는데 이건 좀 내가 인수하고 싶지 않다 라고 선택하거나 알 권리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 권리를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판매가 안 되는 차량이다, 판매 대수가 너무 안 나오는 차량이면 기본적으로 차량이 수입이 많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일자가 오래됐어도 내가 이 차를 출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차를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알고 딜러분한테 나 오래된 차라서 구입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딜러분이 혹시라도 물론 딜러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만 내가 조회를 해봤더니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딜러분이랑 신뢰가 깨지겠죠. 그런 경우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대 번호를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는 건데 자, 여기에는 지금 4가지가 써 있어요. 근데 엔진룸 격벽이나 앞바퀴 부근 차체 안쪽 이런 곳은 내가 보기 힘들죠. 그 운전석 쪽에 있는 앞유리 아래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는 여기에 차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혀 있는 곳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신차를 출고 받으실 때는 이렇게 차량을 보기 전에 이미 차대 번호를 고지를 받으실 거예요. 딜러분한테. 만약에 그래서 내가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량의 차대 번호를 보고 싶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윈드실드 하단 여기 부분이랑 이제 문을 열면요 거기 프레임 쪽에 보면은 스티커로 차대 번호가 붙어 있어요. 요거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차대번호 조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입차를 조회하려면 여기를 들어가고 국산차를 조회하려면 여기로 들어가라 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알게 된 정보예요. 근데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차대번호로 조회를 하는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 걸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제 차량에 번호판을 입력해서 동작하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차대번호를 입력해서 동작하는 것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 수입차의 차대번호를 조회하는 사이트 저기가 우크라이나인가? 이상한 여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사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근데 일단 수입차를 조회하는 사이트는 여기고 국산차를 조회하는 사이트는 여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인분들이 타고 있는 차, 그 차량의 차대 번호를 알아내서 조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봤어요 직접. 근데 벤츠, BMW, 폭스바겐 이 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벤츠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데이트라고 해서 배에다 실은 선적 일자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 대충 평택항에 언제쯤 들어왔고 평택항에 어느 정도 서 있었는지를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딜리버리 데이트, 이 선적일부터 약 2달 정도 동안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평택항에 들어오는 데까지. BMW랑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 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프로덕션 데이트는 제조일자예요. 제조일자. 이 확인되는 제조일자보다 약 2달 정도 뒤에 이것도 평택항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 45일에서 뭐 60일 정도 이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에 딜리버리 데이트다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확인을 했을 때 6월이니까 생산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배를 태웠고 평택항에 도착한 것도 정말 서 있었는지 얼마 안 되는 차량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회를 했는데 8월 생산분이다. 8월 딜리버리 데이트가 써 있고 2개월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10월에 평택항에 도착했던 거고, 그럼 지금 6월이니까 약 8개월 동안 이 차량은 평택항에 서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잘 팔리는 모델이냐, 색상이 선호하는 색상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하지도 않는 색상에 잘 팔리지도 않는 모델이다 이러면은 와서 오랫동안 출고 대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다른 브랜드를 다 확인하진 못했는데 볼보 차량 빈 넘버를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이트에서 확인도 불가능하고, 제가 본사에다가 전화를 해봤는데도 본사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 본사라는 건 한국 본사를 말하는 거예요. 볼보 코리아. 그리고 딜러사 서비스 센터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스웨덴 본사에 메일로 문의를 했었어요. 영어 메일로,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이거 내가 빈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 생산 일자를 알 수 있냐 물어봤더니 보내달라. 그래서 보냈더니 몇 년, 몇 월, 몇 주 차에 생산된 거다까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답장을 받기까지 3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볼보 차량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이 차량의 차대 번호를 알아내고 본사에다가 메일을 쓰시면 이 차량이 언제 생산된 건지 알 수 있어요.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이 된 날짜로 미루어 볼 때 배를 타고 우리나라 평택항에 도착하는 데까지 생산된 날짜로 보니까 2달에서 3달 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봐준다고 치면, 그 뒤부터는 평택항에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차량이 너무 오래 서 있었다. 이것에 정답은 없어요. 뭐 이게 얼마나 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서 있었다 그러면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찜찜할 수도 있잖아요. 밖에 방치돼 있던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거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떻게 조회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제가 아까 적어놓은 그 사이트에 들어온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은 알 수 없는 언어로 돼 있지만 저희는 필요한 정보만 알아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찾는 거예요. BMW면 BMW, 예시로 벤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브랜드를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자, 벤츠는 B로 시작하지만 벤츠라고 되어 있지 않고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고를 누르면, 자, 여기에 벤츠의 빈 넘버를 입력하고 로봇이 아니라는 거를 인증을 해줘야 돼요. 산 또는 언덕. 저는 가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얘가 언덕일까요? 다 언덕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틀렸나봐요. 자, 자동차가 여기도 있는 것 같죠. 근데 일단 로봇이 아닌 것을 인증받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차량에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요, 이 딜리버리 데이트예요. 이 딜리버리 데이트가 보시면 2018년 5월 26일이에요. 뒤에서부터 가는 거죠. 2018년 5월 26일. 그러면은 이게 선적을 2018년 5월 26일 날 했으니까 8월쯤에는 도착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내가 이 차를 출고 받았을 때 그때가 2019년 1월이다 라고 하면은 5개월 정도 이 차량이 항구에 서 있었던 거라고 유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을 조회를 해 보신 다음에요, 딜리버리 데이트 그리고 프로덕션 데이트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짧게 해야 여러분의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보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민감하지 않은 분은 몇 개월 있어도 1년 서 있어도 굴러가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오래 서 있었던 차를 인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딜러분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저희에게 속이지 않고 말해주실 거예요. 그치만 언제나 저희는 또 한 번 확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본인의 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는 너무 텀이 길지 않게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